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목요일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본색이죠. 진행을 맡은 저는 노동일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도 생방송에서 집중 분석해 주실 두 분입니다. 송국권 평론가, 차재원 교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요. 국가기관 장악한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 완전 장악했나 이건데 저는 이거 처음 보고서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장악해야지. 그래서 긍정적인 건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듯 경쟁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장악됐나 그런 얘기 같아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한 것 같은데 이게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그 이관섭 정책局수석이 문자를 보낸 그게 노출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감사원이 독립기관인데 이렇게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 문자 보낸 것, 근데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문자가 많이 노출되죠?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야당에서는 이게 도대체 감사원이 독립기관인데 이렇게 대통령실로 긴밀하게 연락하고 보고하듯 하면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좀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그러니까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이지만 대통령실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 헌법상.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청와대 출입할 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감사원을 같이 마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데 그 과거에 사헌부 이런 기관이잖아요. 네. 사헌부 같은 경우는 왕명을 수행하는 기관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직무는 수행을 하지만 별도로 완전히 이 정권과 별도로 갈 수는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 문자 메시지에 이렇게 나와서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렇게 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보고한 게 아니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국정기획수석이 이 관할하는 분야가 국정홍보가 있어요. 국정홍보 비서관이 이 국정기획수석 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 국정메시지 비서관도 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겨레 신문 일면 톱 기사가 감사위원회의 그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서면 답변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것이 일면 톱으로 굉장히 크게 실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일면 톱 기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정 홍보도 다 관할을 해야 되는 이관섭 수석 입장에서 한겨레 신문 기사가 맞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예, 물음에 대한 답변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거죠. 뭐라고 그랬죠? 엉터리라고 그랬나? 무식한 소리라는 걸 보도자료로 나갈 겁니다. 왜 무식한 소리라고 했냐 하면은 한겨레 신문도 어제 1면 3면에 그 기사를 쓰면서 끝에 보면 한 줄 달았어요. 그쪽에 감사원의 그 홍보 담당 관계자가 미디어 담당 관계자가 이 감사 의결은 1년에 한 번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하고 그때 의결을 하지 않은 사안이 도중에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처에 위임을 해서 의결 없이 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겨레. 그런데 그것을 뒤에 한 줄 짧게 달고 그렇게 크게 마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알려준 거죠. 네. 물론 무식한 소리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됐다고 해도. 네네네. 어쨌든 감사원은 이제 직무상 독립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감사원 법에 분명히 돼 있지만 일단 그래도 헌법상 대통령 수속 기관 아니냐. 그래서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기사가 나가니까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 차원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그건 차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윤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대통령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이 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법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지금 감사원에 개입하는 부분과 간섭하는 부분은 무리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이전에도 감사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할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작동되어 왔던 원리들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많이 오락가락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사실상 그랬죠. 사실상 그랬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감사원의 문제를 좀 이따가 제가 뭐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네. 어제 나왔던 문자만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문의에 대한 답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라는 네.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제대로 나갈 겁니다. 또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이런 식의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한 번의 사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도 문제 때문에 그걸 갖다가 문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수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추측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시간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러는데, 이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감사원의 아까 관계, 독립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아무리 물어봤을 때 이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한테 무시간 소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네. 그 무시간 소리를 쓴다는 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가 결코 이렇게 뭡니까 이 공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썼다는 것이죠. 서로 뭐 긴밀한 소통이 긴밀한 있었다. 소통을 하고 상당히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네. 사이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시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정권 교체가 되고 난 뒤에 지금 감사원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감사의 그러한 그 행위들이 결국은 정권의 의도에 맞춘 하나의 그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감사원이 정치적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문자를 보는 사람, 객관적 입장의 사람으로서는 서로 뭐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긴밀한 소통을 네. 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추론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요즘 뭐 엄청 실세라면서요. 일단 대통령실하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네. 이렇게 감사원 사무총장이 뉴스의 중심이 섰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요새 완전히 뉴스 중심 서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실세든 아니다 어쨌든 감사원을 그래도 뭐 실무적으로 장악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감사위원이 그 위에 있지만 그건 뭐 형식적인 분이고,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란 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네. 분 아니에요. 네. 어? 두루 간섭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관섭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 그런 분하고 이렇게 긴밀한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네. 결국 어떤 감사원의 업무가 대통령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좀 비판이 나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마지막 박근혜 예, 됐죠. 마지막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그 운영 방향에 맞춰서 임명한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이것을 감사를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쨌든 뭐 실체는 실체죠. 2인자고 네. 그 감사원의 2인자고 1인자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뭐 실체라고 불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전임 정부에서는 거의 뭐 나오지 않았던 데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이 이래도 간섭하지 말라. 무슨 뭐 행정부 이래도 간섭하지 말라. 지금은 감사원하고도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네, 네, 네. 그런데 물론 직무에서 이 독립된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뭐 예산이나 결산을 다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보고돼 있죠. 보고를 하도록 돼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을 완전 떼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이관섭 그 수석이 유병호 총장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은 어제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났기 때문에 또 도어 스태핑 같은 데서 또 그 질문이 나오면은 네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네네네. 그게 당연히 국정홍보비서관을 관할을 두고 있는 그 수석으로서는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 한겨레 신문에서 1면, 3면은 그렇게 크게 났기 때문에 네. 그 나중에 한겨레 신문 기자라도 물어보면은 이게 정말 위법 사항인가 아니면은 이 지금 감사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감사라는 것이 딱딱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사안이 돌출하기 때문에 네. 이 사안도 6월 달에 돌출이 됐잖아요. 네. 6월 달에 그때 해경과 국방부가 문재인 정권 때 조사를
뒤집었죠. 뒤집는 바람에 네. 이게 감사가 들어간 거기 네. 때문에 그러면 계획이 없던 감사 같은 경우는 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걸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조금 전에 오늘 또 제대로 뭐 해명을 할 거다. 그래서 네, 또라는 게 나갔다고 좀 말씀하신 게. 그 전에 다른 사람도 계속 이렇게 했느냐? 네. 그게 아니죠. 이 감사는 6월 달에 시작이 됐고 이관섭 수석은 8월 달에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8월 달에 그 새로 임명이 됐고 네. 아마 또라는 표현은 이 나오고 나서 감사원이 해명을 했죠.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것처럼 네, 해명을 네.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또 제대로 된 해명이 나갈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보지 평소에도 이 뭐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네. 긴밀하게 해서 누구를 표적을 하고 그 차원은 아니라고 저는 보죠. 아니 긴밀한 소통이야 뭐 국가기관끼리 뭐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어쨌든 다 어떤 기관이라도 긴밀한 소통은 문제 없는데 이제 야당이나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어떤 하명을 통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정확한 증거는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던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 같은 경우 감사원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계획서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제 감사원의 일반적인 하나의 감사의 형태인데 네. 그런 거 없이 지금 진행됐던 시점이 해경이 지난 6월 달에 이 지금 서해 PCR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입장과 정반대 입장을 이 발표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감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게 해경이 사실은 이렇게 이 180도로 입장을 바꾸는 것 자체도 상당히 뭔가 석연치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차에 네.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 날 바로 지금 감사를 바로 착수했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정치적 동기에서 감사원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진작에 일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서해 비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감사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는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합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이 몇몇 감사위원들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은 감사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최재희 감사원장이 원내에 지금 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 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이 지금 이 절차적 하자 문제에 대해서 향후 법적인 문제로 비화됐을 때 네. 이걸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를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는 것이 내부에서 나오는 제보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지금 감사원에서는 꼭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이례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 현재 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지금 형태가 상당히 정권의 의도하고 지금 뭔가 맞아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구심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그야말로 대통령실과 감사원 뭐 넓게 얘기하자면 전체적인 정부 기관 간의 뭐 소통이 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해야 되냐 그 문제 그렇다 치고 말씀 들어봤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부분은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때 뭐 저 문재인 정부 때는 월북으로 단정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현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해경이 입장을 바꿔서 정말 이것은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그 경위는 참 석연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원이든 뭐든 나서가지고 왜 그렇게 입장을 바꿨는가.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상부의 압력이라든지 기타 무슨 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가.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안이죠.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라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2020년에 그 서해안에서 피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것이 뭐 월북 시도냐 아니면 표류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제대로 그 청와대에서 대응을 했느냐 새벽 1시에 이 국방부 장관 다 모여가지고 뭐 안보실장 또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그때 이제 피살되고 나서 그 이후에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침에 10시나 다 돼서 보고를 했느냐. 여러 가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화상연설을 하는 그 시점에 이 피살이 됐는데 그 화상연설을 그대로 강행을 하고 종전선언을 뭐 강조를 하고 자, 그 상황이 그때 2020년 10월이죠. 그때 9월인가요? 그때 한번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6월 달에 그 국방부와 해경이 이것은 월북
그 몰이다 이런 네. 식으로 뭐 표류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때 또 논란이 돼서 진실 공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감사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규명을 해야죠. 네. 과정을 왜 과정을 규명을 해야 되냐면 공직 감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직무 감찰. 예, 직무 감찰 예, 9개 예, 예. 부처, 9개 부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 뭐 해수부, 뭐 해경에서 9개 부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사안이 뭐냐면은 이것을 이 월북몰이로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지금 국정원 원장, 그 박지원 당시 원장이 어떤 첩보 사안을 뭐 지금 폐기를 했다. 네네. 그래서 고발이 돼 있죠. 국정원, 국방부, 해수부, 해경 이 다 이렇게 또 대통령 안보실 이렇게 다 연루가 돼 있으면은 그 정점에는 딱 한 사람이 있죠. 네.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답변을 들어야지 이것을 14일 날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단계에서 묻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을 대단히 무례한 짓 이래 버리니까 이래 버리니까는 또 논란이 좀 커지는 거예요. 답변하면 됩니다, 그거. 네. 아, 이건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조사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자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런 입장을 바꾼 계기가 그것도 180도 아니 바꿔서 네. 입장 바꾼 계기가 석연치 않다 그래서 감사원이 네. 그걸 감사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네네.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반기 감사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서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는 감사위원회 생각이 듭니다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실세 사무총장이라는 유병우 사무총장의 진두지휘 아래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전격적인 여러 가지 감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그 서면 조사 그러니까 이 지금 그걸 조사 요구를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정점에 한 명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단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서훈 이 안보실장 그리고 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다 거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앉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당시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그러한 하나의 그런 이 국정 운영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고 난 뒤에 조사를 하는 것이 그 순서가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느닷없이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을까? 공교롭게도 이 사안 자체가 윤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뒤에 외국 순방이 돌아오고 난 뒤에 비속어 논란이 한창 진행되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가 감돌고 있던 상황에서 일종의 이 뭐랄까요 프레임 전환이랄까요 국면 전환용 이런 식의 그 전직 대통령을 일종의 정치적의 논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한 또 하나의 의심을 살 수 있는 행위라는 거죠. 의도적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감사원이 조사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방식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무리한 짓이라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잘못된 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공화국의 전직 대통령이지 이 지금 소위 말해서 왕국에서 왕으로 있다가 물러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지만 모험하다는 반응은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감사가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평지풍파를 만드는 부분은 저는 감사원이 상당히 감사원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뭐 지금 차 교수께서는 어떤 절차적 문제에 그것을 법적으로도 요건을 갖춰야 되고 또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조사하려면 그 밑에서 있던 뭐 국정원장이든 안보실장이든 이런 사람을 조사가 끝난 다음에 했어야 된다. 끝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해야 된다. 아니 감사원이 그 소환 통보를 했어요. 감사원이 그 전에 그 박지원 원장하고 소환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통보를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응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죠. 응하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죠. 못하고 지금 이 계속 국면 전환용 아니냐. 저도 뭐 정치부 기자 촉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가령 이런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를 했을 때 왜 저 대표가 직후에 하느냐, 정기국회 시작하는 날 하느냐 이렇게 막 그 해서 이거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공소시효가 다 끝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랬다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면 전환용 이렇게 뭐 그렇게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감사원 입장에서는 14일 날까지 감사가 딱 예정돼 있잖아요. 그날 종료하고 이 수사 의뢰를 할 사람은 수사 의뢰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자면은 마지막 정점에 있던 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라도 입장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인데 이 모든 사안을 그러면 국면 전환용 아니면은 무슨 뭐 이 불이익이 셋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는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국정 운영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감사원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한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아니 근데 거고. 그 감사원의 시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감사원이 정해놓은 시한이고 그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 자체가 일종의 감사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절차를 맞춰서 간 그 감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4일이라는 그 자체도 그거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을 비롯한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사무처에서 정한 것이지 감사원 전체의 의결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순간적으로 놓쳤는데 뭐 문 대통령 조사한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문 대통령 그렇게 바로 이제 뭐 그런 반응이 나오니까 감사원에서는 그럼 안 한다고 취소해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서면 조사 하려고 했다가 안 한다 하니까 그걸 갖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반집어 넣은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겁니다. 생각났습니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 총리실 출입할 때 그때는 제가 출입할 때는 총리실 기자들이 감사원을 같이 커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 현장에다 가서 질문도 하고 했던 경험이 많은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감사원이 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때 참 우리 신문이 상당히 아주 관심을 기울여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지만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검찰보다 입이 더 무겁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요. 이 지금 주요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을 해서 합니다. 그거는 검찰보다 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수사와 조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 발표조차도 항상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징계에 대한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모든 이 주요 혐의자들의 이름을 다 가리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감사원의 이 발표 형태였거든요. 발표하려면 검사위원회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간에 지금 발표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발표하는 것 자체도 오늘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전체 감사원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고를 하고 징계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발표한 건 5분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한 것이 7년 전에 한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유독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만 이 중간 결과를 감사위원회 보고를 해서 모든 이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감사원이 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서둘러 발표를 하려고 했을까? 그 자체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종의 국민 전환용을 위해서 감사원이 거기에 대해서 박자를 열심히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여튼 뭐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어쨌든 그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감사원 감사라면서요. 근데 어쨌든 감사원 감사 이렇게 권위가 있으려면 지금 두 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절차적으로 또 하자가 없이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좀 구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감사원 감사 이제 이 단순히 이 부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부분 말고도 좀 범위를 넓히면 이번에 어쨌든 감사원이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특히 뭐 국민권익위 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하고도 뭐 거의 정면을 부딪히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안 됐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그 지금 이제 기관장들이 사퇴를 안 하니까 감사원이 감사하겠다 하면 또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또 감사원이 너무 정치적인 어떤 그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행태라기보다는 네. 좀 보완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하세요. 아까 저기 감사원을 저 청와대에서 카바를 했다고 했는데 청와대 기자실에서 네. 지금 기억해 보니까는 저 차 교수 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원은 총리실에서 하고 총리실에서. 국정원을 예. 청와대에서 그때 같이 카바를 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 바로 잡아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이 월성원전 그 조기 폐쇄, 그 경제성 조작 이 사건을 검찰에서 잡아내지 못했어요. 네. 그걸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잡아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원이 그렇죠. 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장악된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분량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돼서 지금 그때 박은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소가 되고 이런 네.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에요. 검찰이 수사 중이고 특히 이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인 박지원 그 원장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첩보 사항을 폐기를 했다고 해서 네.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최근에 뭐 TV조선 보도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검찰에서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내용을 감사원이 파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도했습니다. 예, 보도는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감사원이 별도로 파악한 게 있으면은 지금 검찰이 따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빨리 넘겨야 돼요. 네. 감사원이 확보한 자료를 네. 그때 그 월성원전 그것처럼 네. 그 감사원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감사원이 파악을 한 게 있으면 빨리 검찰에 넘겨서 수사 의뢰를 한 거죠. 예, 수사 의뢰를 해서 네.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이 지금 빨리 서든다고 보는 것이지 이것을 뭐 정치적으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에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속도감을 내기 위하고 그리고 또 이 감사원이 감사를 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발굴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찰에 넘겨줄 필요성이 있다. 그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를 감사원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 감사원법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식으로 감사원의 자료가 이렇게 검찰에 넘어가는 경우는요. 감사원이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검찰에 고발하도록 했을 때 네네. 그때 이 자료를 넘기는 것이지 절대 이 감사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료를 넘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감사위원들이 반발하는 이야기가 네. 지금 뭐 보도로 된 거 보면 원래 이 감사 자체가 지금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시 공직자 감찰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특수적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네. 그 조사를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또 이 언론에 흘러나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또 지금 사무처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간 그 감사 결과를 또 이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검찰에게 이 자료를 바로 넘기겠다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이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정치 독립 중립성에 심각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그걸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싶어서 분명한 것은 지난번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그 월성원전 감사 문제도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건 절차는 거쳐요. 절차는 당연히 해야 거쳐야죠. 되고 지금도 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감사위원회 의결도 안 거치고 그걸 다 중간 발표해버리고 그걸 또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그걸 자료를 준다, 이건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니까. 그걸 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거를 그 당연하니까는 네, 그 네,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아니 거예요. 근데 그 감사위원이 물론 7명이기 때문에 그 감사위원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네네네. 탈원전과 관련된 감사도 네. 상당히 안에 내부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논란이 심했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은 다수의 감사위원들이 네. 동의를 해서 네네. 그렇게 시작됐던 감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두 분 말씀이 어떻게 의견이 갈리더라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는 당연히 완비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그것을 법적인 뭐 책을 잡힐 하자가 있다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질문했던 게 바로 좀 범위를 넓혀서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감사원이 사실은 뭐 지금 뭐 국가기관들 저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안 나가는 사람들 임기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꾸 뭔가 이렇게 그 압력을 넣는 형태가 아니냐. 네. 그래서 어디 몇 개 공기관들은 감사하겠다 하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나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뭐 눈물로써 항거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감사원이 그런 부분에 나서는 게 과연 뭐 국민들 보기에 이게 타당한 그런 모습인가 그런 걸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네. 이런 말이 지금 어쨌든 그 국민의힘 주변 보수 진영 주변에서는 나돌아요. 뭐냐면은 이 정권은 바뀌었는데 세상이 네. 안 바뀌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언론도 공영방송 최근에 뭐 MBC에 대한 그 뭐 조작 그런 의혹 그 혐의도 사건도 있었지만은 네. 의혹이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바뀌고 있다. 왜 안 바뀌느냐? 그것은 뭐 이유는 명확하죠. 네.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알박기 인사를 했기 때문에 네. 알박기 인사 지금은 정권은 보수 진영 정권이지만은 주요 포스트에 뭐 방통위도 그렇고 주요 포스트에 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MBC 사장도 그렇고 뭐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 원천적으로 이 언론 환경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 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임기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니까 네. 전임 정권 때까지는 블랙리스트라는 걸 다 만들어서 지금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지금 아주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처벌받았죠. 예, 그 블랙리스트 그런 예. 것도 있고 그 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블랙리스트 있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도려내기식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들어 할 수가 없어요. 예, 만들어 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직권남용 때문에 아무도 지금 총대를 안 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직권남용 잘못해서 예를 네. 들어서 전에처럼 뭐 공영방송 사장의 법인카드를 막 뒤져가지고 그 국수 사 먹은 거, 네. 뭐 떡볶이 사 먹은 거, 뭐 공영방송 이사한 KBS 이사. 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직무 감찰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직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직무 감찰이라는 게 정권과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직무 네. 감찰이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은 이 권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이념적인 잣대로 네. 권익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네. 직무 감찰을 지금 그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이제 확대 해석하면 정치 감찰이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감사원이 총대를 맨 거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네네. 총대를 맸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 직무를 네네.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것을 살피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네. 같은 말이 되나요? 표현이 하여튼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 그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 지금 네.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번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예. 걸 어법을 그대로 빌리면 이거잖아요. 네.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네. 뒷받침하기 위한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그것이 감사원인데 네. 당시 이 발언을 들었던 국민의힘 소속의 김대호 법사위원장이 내 길을 의심케 한다.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김대호 정정할 위원장이 기회를 정정할 기회를 주겠다. 그만큼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관이 아니라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행정부의 권한 일탈을 네. 일종의 뭐랄까 통제하고 감시하는 또 하나의 그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그 감사원이 앞서 제가 모두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감사원의 형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네. 결국 저는 태생적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헌법 기관으로서 명시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헌법상으로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소속은 또 대통령 맞습니다. 소속으로 두고 있거든요.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OECD 34개 국가 중에서요. 지금 행정부 소속으로 감사원을 두고 있는 나라가 2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대통령실 소속으로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국회로 옮기자는 논의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요. 네네. 한 절반 정도가 의회의 통제에 두거나 네네. 아니면 의회와 연대를 하거나 또 하나는 아예 독립기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문재인 정권이 당시 개헌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4년 중임제 할 때 그때 그 개헌안에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을 네. 아예 대통령실에서 빼서 독립기구화하는 거로 제시를 했죠. 그런데 네. 그 개헌안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감사원의 이 태생적 한계를 고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권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들의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행정기구는 일종의 합의제 기구거든요. 네. 일반 우리가 아는 무슨 부 하는 뭐 국방부, 교육부 이런 식의 독임제 기관이기 때문에 독임제 기관의 그러니까 장은 정권이 바뀌면 같이 바뀌지만 네. 합의제 기관은 지금 이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전 대통령 임기가 5년이면 그러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때 2.5년씩 그걸 네. 갖다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정권이 어떤 식으로든 교체가 되면 그 합의제 기관의 위원장들도 네. 저는 바뀌는 식으로 네.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아무리 내가 합의제 기관이 장이니까 정권 바뀌어도 나는 임기대로 할 거야. 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 그렇죠. 대통령의 맞아요. 국정 철학하고 아무래도 어긋나기 맞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쫓아낼 것이 아니라 네.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예. 저는 우선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 다른 초점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기관장들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고 우상호 의원이 그때 무슨 저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발의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 예전 정권에서 정무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유독 무슨 기관장들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다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감사원이 나서는 건 또 몰성사납긴 한데 아니, 직무 감사는 해야죠. 직무 감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현 정부와 어떤 그야말로 뭐 정치적 무슨 코드, 네. 뭐 코드라는 좀 부정적인 점인데 그것이 맞느냐? 국정 그 지향점이죠. 맞는 네, 그런 지향점이 맞는 그런 국정을 하느냐? 네. 기관 운영을 하냐? 그런 감찰한다. 그런데 사실은 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문제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면 과연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아까 이제 좀 돌아간 얘기는 합니다만은 국정기획서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청와대에서는 사실 이런 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전체적인 어떤 통과를 하고 어떤 기획을 하고 또 뭐 움직임을 좀 관찰하고 해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지휘하고. 그것이 이 민정수석실에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청와대 때. 청와대 때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 또 뭐 민원비서관, 뭐 법무비서관 이렇게 해서 사실상 거기서 일종의 뭐 국가기강, 뭐 나쁜 의미의 기강이 아니고 국정 철학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깃털을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민정수석실에서 했어요. 또 사정기관을 지휘했고요. 예, 사정기관 다 지휘하죠. 사실상 지휘하죠. 뭐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사실상 지휘를 합니다. 감사원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정 쪽에 너무 이렇게 무리한 그 개입이 많았죠.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뭐 개입 의혹이나 조국 민정수석 때. 그리고 또 뭐 월성 거기도 뭐 관여가 돼 있고 여러 가지 관여가 민정수석실에 폐단이 드러났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원의 역할이 더 커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어쨌든 국가기강을 제대로 잡고 나가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한 곳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유사한 그 법적으로 유사한 권한이 보유된 곳은 물론 검찰도 있지만 검찰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감사원이 좀 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민정수석실의 그 역할을 좀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 뭐 정치적 논란거리도 뭐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국가 전체 뭐 사정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 대통령실에서 뭐 지휘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 뭐 어쨌든 지휘 통제하고 전체 국정 운영 방해에 맞게 운영하는 그런
대통령실에서 운영은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저는 사실 그런 방식 자체가 저는 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출범을 하면서 대통령실에 하나 없앤 수석이 바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정 기관을 대통령이 장악해서 대통령이 뜻대로 좌지우지 않겠다. 그러한 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부분을 높게 평가를 했더랬습니다. 앞서 민정수석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민정수석이 대략 한 5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2명이 감사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출신의 민정수석을 한 경우도 그건 아마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김조원 민정수석 그다음 김종호 민정수석 두 사람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그 두 분이 공교롭게도 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었어요. 그 누구 밑에 있었냐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 김조원 행정관 그리고 또 지금 김종호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에 있다가 나중에는 국정상황실에 또 선임 행정관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김조원 이 행정관이 돌아가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권과 이 지금 감사원이 유착돼 있다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고 사실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정권 때 더 심했다는 측면에서 당시 보수 언론들이 이걸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는 민정수석 없었을 때 야 검찰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원도 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지금 민정수석이 없으니까 정책기획수석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장면처럼 비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약간은 약간이 아니고 많은 실망을 지금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느낌은 들어요. 현재 그 윤석열 정부는 일단 청와대를 나왔다는 것부터가 옛날식 국정 운영 시스템은 이제 안 하겠다는 그건 이제 시스템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과거 거는. 근데 또 새로운 국정 운영 시스템은 아직 확립이 안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뭐 답 말씀하셨지만 정말 명분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다 관여하지 않고 뭐 경찰, 검찰관, 뭐 다 또 국정원, 뭐 감사원 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다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국가기관에 퍼뜨리기 위해서 뭐 장악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장악하거나 또 지휘하거나 뭔가 통제하거나 함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필요하죠. 그거 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민정수석이 없으니까 마치 정책기획수석이 이관섭 수석이 그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직접 거래하듯이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전에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런 틀이 쭉 잡혀 있었습니다. 틀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해왔는데 지금 그 옛날처럼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사실은. 그대로 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출입할 때 정찬용 그 인사수석이 있었죠. 제가 들은 말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됐어요. 어느 정권에서는 논란이 됐는데 그때 정찬용 인사수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낙하산 인사는 당연한 거다. 군대에서 낙하산 부대가 전황이 좋지 않은 곳에 투입이 돼서 그것을 전황을 좋게 만드는 거다. 그럼 우리와 다른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런데 우리 낙하산 부대를 투하시켜서 우리와 같은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이 앉는 게 그게 낙하산 인사다. 그 이야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죠. 솔직한 얘기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계속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으니까 그 깨끗하다는 정도로 간다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면은 상당히 편하죠. 정권이 편하죠. 정권이 편한데 그런 것을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저는 그 상황이라고 보고 이 감사원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헌법상으로 독립된 기구 이렇게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감사 5번 했어요. 다 달랐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달리 나왔습니다. 내용도 다 다르고. 다 다르게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 때 작년까지도 했어요. 5번째. 근데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원의 엄격한 중립을 요구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리고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번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좀 폭넓게 보면은 그거 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저는 네. 그렇게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 보통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하면 적재적소, 네가 하면 낙하산 이런 그 보통 그러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정기관들을 포함해서 뭐 검찰, 경찰, 뭐 국정원, 감사원 다 포함해가지고 뭐 국세청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금감원이도 그렇고 그런 것들하고 대통령실에서 밀접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국정 운영을 위해서 조율해 나가고 함께 뭐 회의도 한다든가 뭐 이럴 필요가 현실적으로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놔두면 됩니까? 그냥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네. 앞서 말니까 5대 권력기관 뭐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를 네. 많이 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뭐 국세청, 국세가 검찰, 포함해가지고. 경찰, 네. 뭐 이런 아니 감사원 이래가 5개를 아마 그이 5대 권력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 권력은 결국은 대통령의 그런 또 이 강력한 또 뒷받침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권력기관들을 법대로 그냥 작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그러한 사항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조치가 상당히 또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또 상당한 또 이렇게 평집 여러 가지 격동을 그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는 그 국정위에서 개입하는 것은 이제는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세청장이 요즘 누가 되는지 별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남아있는 곳은 결국은 감사원, 검찰, 경찰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자신이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행태는 하지 않겠다. 네네. 그래서 상징적 조치로 민정수석실을 없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경찰 또 감사원까지 오히려 그 이전의 정권보다 더 정권과 유착해서 정권의 의도대로 이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는 좀 역사 후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제 드러났던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서 정책기획수석관의 문자가 네. 일종의 스모킹 건처럼 사람들에게는 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출근길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감사원에 어떻게 절여라 할 관여할 이유도 없고 네. 법적으로도 지금 금지되어 있고 그럴 시간도 없다는 그 말씀을 네.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자로 드러난 게 결국 정책기획수석이 예전에 민정수석처럼 그렇죠. 대통령실과 사정기관들을 조율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뭐 국정원 그게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건 넘어가도 되는 사안인가 이렇게 무슨 일부에서는 그 유병호 사무총장을 징계해야 된다든가 이런 징계를 하려면 이관섭 수석을 징계를 해야죠. 왜요? 물어봤으니까. 간섭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관계를 떠나서 네. 대통령실의 그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수석 비서관이 네. 그 언론에 그렇게 일면 삼면에 그렇게 큰 기사 난 그 한겨레 기사가 네. 원래 이 다른 그날 제가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보는데 다른 모든 언론은 일면 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예요. 네. 감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 그게 일면 톱 전부 일면 톱인데 한겨레만 일면 톱을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감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네.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정말 한겨레 기사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것만으로 축소해서는 뭔다. 그렇죠. 확장 해석할 필요 없이. 또 아까 조금 전에 장 교수께서 또 이 네. 부분 때문에 계속 했다고 하지만 그건 취임한 지 지금 이제 8월 달에 취임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좀 확대 해석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간의 문자로 촉발된 그 논란 짚어봤는데요. 사정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국정을 감사원을 포함해서.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내용적 정당성 이것을 반드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